먼저 오늘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어제 뉴욕 증시 개장 전에만 해도 오늘 우리 K 증시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첫 거래일 뒤늦게 개장하는데 저는 상승 확률이 70%라고 봤는데 결국은 30% 확률에 걸려들면서 오늘 K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처참하게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진짜 지난주 추석 연휴 전부터 그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우리가 해당되지 말아야 된다고, 바로 그게 이제 추석 우리 연휴 때 뉴욕 증시는 어설프게 기어 올라가다가 바로 우리 개장 전날에 급락 나오는 거, 그럼 이제 그 전에 오른 거 다 무시하고 바로 그날 빠진 거 그대로 바통 터치해서 우리도 하락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나올 줄이야.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근데 물타기가 아니라 핌코라고 세계 최대 채권 펀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그 김은국 형님 닮은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고 월가의 대표적인 원로 투자자라고 이제 손꼽히는 이분이 핌코의 전 CEO였고, 현재 여기 핌코의 수석 부사장이 리비 캔트럴이라는 분인데,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정말 백인 엄친딸 용모에다가 또 하버드 MBA까지 나왔고, 지금 핌코에서 퍼블릭 폴리시, 그러니까 이제 공공정책 분석 담당하는 분인데, 이 누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그 셧다운 표결 들어가기 직전에 결국 의회 표결에서 격추될 거라고, 그래서 셧다운 확률 100%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심지어 이번 셧다운은 장기화를 예상한다고 최소 3주에서 한 달까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잠재적으로 이전에 그 어떤 셧다운보다 이번에 더 큰 여파가 우려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바로 1박 2일 뒤에 의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서 셧다운이 물러갔죠. 아니, 저는 30% 확률에 걸렸다고 하지만 이 누님은, 아니,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확률 100%라는 그 100이라는 수치를 입 밖에 내다니, 참. 어쨌든 저랑 이 누님이랑 둘이 손잡고 반성하러 절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간밤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를 넘어가 버릴 줄이야 정말 그 예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어느 정도 고점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롱숏 막 치고받고 밤새도록 그 난리치다 결국 고공행진을 꺾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오늘 오전 아시아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4.83도 뚫어버렸는데, 저는 이거 BOJ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물량 던진 거라고, 그래서 금리 올라간 거라고 봐요. 거기다 오늘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완전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지난 일주일 오른 거 한 방에 그냥 오버슈팅 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안 오르고 있었던 거 한 방에 다 따라잡기, 키 맞추기, 레벨링 아웃 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은 폭이 이렇게 컸던 거 이해는 되고, 근데 또 이런 날 환율은 또 오히려 조금 올랐다가 다시 반락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뻔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BOJ에서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현재 중국을 제치고 미국채 보유국 1위에 올라선 일본이 지금 엔화 가치 방어하려고, 환율 방어하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엔달러 환율 받치려고 진짜 작심하고 미국채 팔아가지고 달러를 마련해가지고 시장에 쏟아붓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엔달러 환율을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는데도 150엔대 절대 안 넘기려고 여기도 또 이를 악물고 막 버티는 거 보세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와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을 올려서라도 수요를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높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 여기는 우리 한국은행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미 국채 들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손실이 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시기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4.8 이게 끝이 아니다. 심지어 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5%든 4.9든 하여튼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어떤 그 포인트에선가 단기 고점을 딱 찍고 이제 A자로 빡 꺾어지는 그 시점, 그때가 이제 미 국채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전부 주식 팔고 채권으로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이제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K 증시에서 보면 환율도 상관관계가 그래요. 아무리 현재 환율이 높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달러 환전하면은 같은 돈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을, 또 앰뷸런스가
아니 하여튼 해외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앰뷸런스가 갑자기 저를 정신병원에서 픽업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이 아무리 높아서 그래서 같은 달러를 환전해도 더 많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럼 외국인들한테 이게 좋은 메리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상승 추세 끝나고 꺾일 일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절대 안 들어와요. 아무리 환율 높아도. 그러다가 다시 환율 막 이제 1,100원대까지 막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누가 봐도 원화 강세라서 달러 메리트가 없을 때인데도 그때는 이제 바닥 찍었다. 이제 업턴이 임박했다. 이렇게 내다보고 외국인들이 거꾸로 또 막 몰려오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물타기, 불타기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외환이나 채권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의 어떤 플레이는 트렌드를 체이싱하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의 이런 경향이 강하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런하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워낙 증시도 개떡 같았지만 그 와중에 어제 내일 뉴스에서 걱정했던 YG, 카카오, 신세계 전부 오늘 지수 대비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한국은행이 오늘 CBDC, 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그래서 그 디지털 화폐 금융 자동화 관련주들 그리고 ATM 관련주들이 오늘 나란히 상승률 1, 2위를 찍었잖아요. 이 험난한 그 장에서도. 거기다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런 장에서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 떡상 나왔는데, 이거는 추석 연휴 첫날 그 제가 식전 대바람부터 특집 방송 해가지고 미국의 커팅 엣지 슈퍼컨덕터라고 일명 CES라는 회사에서 우리 LK99 레시피에다가 자기네 자체 기술, 그 특허받은 그 기술로 만든 MGB2 와이어를 통해서 반자성 조각의 공중부양 및 양자 잠금이 확인됐다고. 이거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이걸 LK99처럼 자기네 커팅 엣지 슈퍼컨덕터 이름 따가지고 CES 2023으로 이름 붙이고 보도자료를 곧 준비하겠다. 다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은 앞에 이제 사과도 드리고 했으니까 생색 정보통은 이만 조촐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하원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이 케빈 맥카시와 같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강경 보수파로 불리는 프리덤 코커스, 여기 한 의원 숫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계파인데, 이쪽에서 지난 주말 셧다운 회피용 그 임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바이든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줬다고 막 난리를 쳤고, 그리고 여당 민주당에서는 뭐 지난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깎아버린 거 두고두고 생각해보니까 주말 내내 열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굳이 공화당 출신 이 케빈 맥카시를 지켜줄, 커버쳐줄 이유는 없다고 해서 또 버리기로 하면서 결국 탄핵안이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이 케빈 맥카시는 뭐 소위 말하는 정치 구단으로 꼽히는 인물인데다가 트럼프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하고 정반대의 캐릭터인데 어떤 그 정치적인 제스처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너무 능수능란해. 그래서 진짜 능구렁이처럼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제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어떤 때는 공화당 내부에서 저거 저 사꾸라 아니냐, 뭐 민주당 첩자 아니냐 이런 오해도 샀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바이든 탄핵을 제안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케빈 맥카시 후임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하원 의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케빈 맥카시의 이번 탄핵을 주도한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그 모임에서 하원 의장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바닥나는 11월 17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셧다운도 불사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재선 노리는 바이든 지갑에 무조건 본드칠을 해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다음번 FOMC는 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과연 이때 추가 금리 인상을 막아서 이게 더 이득이라고 지금 볼 거냐, 아니면 11월 17일 전후로 셧다운 공포가 또 찾아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냐, 이걸 지금 놓고 열심히 계산기를 막 지금 두들기고 있죠. 현재 월가의 시각은 약간 요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케빈 맥카시는 공화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이 계속
빚내서 돈 푸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적과의 동침 상대로 꼽혔던 인물이 케빈 메카시인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날려버린 프리덤 코커스 쪽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하원 의장에 선출이 되거나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도 당장 뭐 머리가 아파올 수 있다. 대신에 미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금리가 단기 고점에서 꺾이는 바로 이제 그 시점이 우리가 국채 바닥 찍었다고 보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주식 매도, 채권 매수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이게 이제 걱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요즘 YG랑 블랙핑크 재계약 그 난항 내지는 뭐 불발 가능성 때문에 외국계에서는 지금 이 K엔터 업계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회의감이 든다. 그러니까 너무 좀 스파르타식 훈련 때문에 사실 어떤 퍼포먼스 면에서는 기계적으로다가 정말 뭐 무대에서 빛을 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속 연예인들이 멘탈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싫어가지고 이탈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또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회의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JP 모간이 하이브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21만 원을 콜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거 공매도 지령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하이브의 현재 지금 주가도 이게 비싸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그 코로나 유동성 버블 때도, 동학개미 운동 때도 이 하이브가 심지어 40만 원 넘어갔을 때도 계속 20만 원대 목표가를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계가 또 맞았고, 이제 당시 하이브 목표가 50만 원 위로 불렀던 국내 그 온라인 전용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 있었는데,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계속 얼굴 빳빳이 들고 여기저기 해맑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때 당시 42만 원이 그 하이브 사상 최고가였는데, 뭐 그때도 뭐 곧 50만 원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어깨에 사서 정수리에 팔면 되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분들, 이제 그 42만 원 영원히 살아생전 안 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이브 직원들하고 BTS 멤버들은 하이브 주식 그때 40만 원 직전에 다 팔아가지고 수익 챙겼죠.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활약이 큰 맥쿼리 증권에서 AI와 공급망 관련 분석에서 각 분야 탑픽을 꼽았는데, 컴퓨팅에는 TSMC, 다음 ASIC, 요거는 이제 아식스 운동화극이 아니고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용도용 집적 회로를 이제 범용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ASIC 디자인에는 R칩, 다음 서버 ODM은 위스트론, 그리고 차세대 HBM 베스트 종목으로는 우리 SK 하이닉스를 픽했습니다. 다음이 맥쿼리는 루닛에 대해서 AI 진단 기술로 뽑아낸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 21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UBS는 글로벌 스마트폰 마켓 분석에서 8월 한 달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9천만 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지만 그전 7월 달 6.3%에 비해서 감소폭이 개선이 됐다. 그중에서 미국 판매량이 24.9%나 감소한 반면 중국은 0.3%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애플의 그 아이폰 신제품, 그 아이폰 15 그 대기 수요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다음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 5의 경우는 8월 각각 115만 대하고 64만 대 판매량을 찍으면서 전년 동월 대비 역시 개선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BS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드로이드 공급망에 있어서 브로드컴, 맥센드, 미디어텍,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 K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다음 아시아권에서 소니랑 써니옵티컬 그리고 TSMC까지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고, 반면에 LG 디스플레이하고 SMIC에 대해서는 신중한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는 기아에 대해서 실적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실적 우려도 이미 상당 부분 가격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전기차 마진 역풍과 경쟁 심화에 따른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위험에 대한 이런 우려도 역시 완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배터리 원가 하락 덕분에 전기차 그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마진은 개선될 것이라고 이런 기대도 덧붙였는데, 아마 리튬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거는 기아 배터리 공급망 그 2차 전지 제조사들한테는 과연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랑 판가가 함께 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진율 과연 지킬 수 있나요? 그럼 요건 그렇다 치고도 그럼 2차전지 소재 제조사들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현재 기아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골드만삭스는 기아 그 목표가를 기존 99,800원에서 이번에 105,000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역시 착한 올려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K2차전지 분석에서 역시 예상대로 또 이번엔 갈라치기를 시도했는데 조금 쇼킹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배터리 3사 중에서 LG화학 목표가 81만 원에 투자 의견 컨빅션 매수 확신이죠. 다음 LG에너지솔루션 목표가 62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 다음 삼성 SDI 목표가 89만 원에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매수입니다. 다음 이제 쇼킹한 대목이 뭐냐면 바로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12만 원. 다음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 24만 원에 투자 의견은 역시 매도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0월 5일 목요일인데요. 먼저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근데 이제 정부 일정 중에서 내일 나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저는 요걸로 보는데 바로 우주항공청법 제정 관련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일 중요한 일정은 바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 마련 발표.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위치정보 서비스 그 LBS를 비롯해가지고 스마트 항구까지 이런 테마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또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게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럼 이제 야당 민주당 공세에 또 맞춰가지고 대선 후보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거고 또 내일 일본이 2차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아니면 우리 속담에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후쿠시마 방류야말로 정말 그 반대 사례 아닌가요? 그 다음 내일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츠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공식 협상 내용 발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옴시티부터 뭐 건설, 원전, 하여간 중동 테마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그리스하고 산업통상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가 있는데 이 그리스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수출로 먹거리가 많아 보이고 다음 내일 중기부는 벤처 투자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이거는 증시에서 창투사 이런 테마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하고 미팅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스마트팜 이쪽을 수출하고 대신 주요 광물들을 이제 수입하는 이런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이벤트로는 국내 최초 국제 OTT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CJ ENM부터 하여간 국내 토종 OTT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증시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다음 내일 국제 종자 박람회도 열립니다. 다음 내일 국내 최대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 코베 베이비 페어 개최 또 내일 부산 국제 관광전도 시작하는데 이거는 2030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이 연결되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드디어 내일 목요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거는 전체 이제 로봇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테마까지 다 쥐고 흔들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내일 퓨릿이라고 초고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제조사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다음 내일 삼성전자가 개발자 컨퍼런스 테크데이 2023을 개최하는데 오늘 미리 한번 쓱 둘러보니까 AI 테마가 메인이고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그 일명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이쪽인데요. 저는 이 삼성전자의 다음 먹거리는 반드시 전기차가 돼야 하는 게 이제 이재용 회장의 선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로 본인이 인정받기에 매우 적합한 승부수가 이제 아버지도 못다 이룬 그 자동차 꿈을 내가 완성했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우리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공개됩니다. 다음 이제 중국은 내일도 휴장이고요. 이번 주 내내 이제 국경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좀 더 이제 반성하고 성찰한 다음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